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아저씨랑 밤길을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집 앞에서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아저씨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정말 가볍게요. 그리고 저는 아저씨 집으로 가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고요. 아저씨는 난처해하는 듯 했지만 길에서 저랑 신랑 이야기가 조금 그랬는지 같이 올라가자고 했죠. 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저씨 손을 잡았는데 아저씨 손이 참 따뜻했어요. 제 손을 뿌리치지도 않고 가만히 잡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다 늑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다시 아저씨를 끌어안았죠. 아저씨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안 되긴 뭐가 안 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를 밀어내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아주 까칠한 삼수생이었어요. 간호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공부머리가 없는 탓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공부를 못했죠. 열심히 안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늘 장래희망은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 제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갔죠. 고3 시절 본 수능은 간호학과는커녕 4년제 대학에 갈 수준도 못 되었고요. 재수 시절에는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나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지원한 대학에 모두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집에서 부모님이 말리시기는 했지만 저는 인생을 걸고 한 번 더 도전해 보겠다고 떼를 썼고요. 그렇게 저의 삼수 생활이 시작되었죠. 삼수할 때는 기숙학원 같은 곳을 다니지는 않기로 했어요. 재수학원을 다니고 실패를 하기도 했고 요새 인터넷 강의가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인강을 들으면서 집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종일 혼자 공부하기로 했죠. 제가 집에서는 공부를 잘 안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집이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요. 1층은 저희 가족이 살고 2층은 세를 줬거든요. 2층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 꼬마애가 엄청 시끄럽게 하는 편이어서 집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집이 좀 오래전에 지어진 거라 애가 울면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쿵쿵거리는 소리도 조금 들리기도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봄이 되면 그 집이 이사를 가기로 했다는 거였는데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조용한 사람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집에 있어야 엄마 아빠에게 잔소리밖에 더 듣나요? 눈치 보이는 삼수생이니 1년간은 쥐 죽은 듯이 공부할 생각으로 스터디 카페를 다니기로 한 거죠. 그렇게 지겨운 삼수생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2층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바로 이사를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기심에 엄마에게 어떤 사람이 이사를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혼자 사는 남자가 이사를 들어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 근처에 학원을 오픈한 사람이라 학원 선생님 같다고 했어요. 그때 문득 제가 다니는 스터디 카페 건물에 들어오는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오가다가 그 건물에서 수학학원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았어요. 그 수학학원 아저씨가 이사를 오게 된 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저씨가 혼자 살고 애가 없으면 집이 시끄러울 일은 없을 테니 잘됐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 아저씨와의 인연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저씨가 이사 온 첫날 마주치기는 했는데요. 첫 느낌은 키는 적당히 크고 그냥 아저씨 같았어요. 성격이 좋아 보이기는 했고요. 제가 학원을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그냥 딱 학원쌤 같은 느낌이었죠. 저보다 20살 정도 많은 아저씨는 나이에 비해 젊은 느낌이기는 했어요. 같은 주택에 살게 되었으니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저는 스터디 카페로 가게 되었고요. 그 후로도 오며 가며 아저씨랑 마주치기는 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요즘 아는 체 하는 이웃이 어디 있나요? 그래도 기본 예의는 장착한 사람이었던 저는 아저씨를 마주치면 늘 인사를 빼먹지는 않았어요. 간단한 목례 정도였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집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스터디 카페에 가려는데 마침 아저씨도 그 시간쯤 학원에 나가는지 집 앞에서 마주쳤어요. 아저씨는 제가 스터디 카페 다니는 걸 본 것 같다고 가는 길이면 같이 가자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오지랖이 참 넓으시네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죠. 아저씨는 저보고 삼수하느라 힘들겠다면서 자기가 수학학원 하고 있으니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말에 저는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죠. 아저씨는 갑자기 빵 터지는 듯이 웃더니 돈 안 받겠다고 제가 톡 쏘는 매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삼수한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들었냐고 했더니 엄마에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딸내미 삼수하는 걸 엄마가 동네방네 소문을 다 냈나 봐요. 정말 창피하게 말이죠. 저는 아저씨에게 제가 수학이랑 정말 안 친해서 모르는 거 투성이라고 질문 받아준다고 하면 정말로 갈지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아저씨는 언제든 환영이라면서 자기는 진심이니 아무 때나 오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렇게 아저씨와 첫 대화를 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당일이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 수학 문제는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날도 한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답이 계속 틀리게 나오면서 저를 살살 열받게 했어요. 그러다 아까 아저씨가 한 말이 생각나서 수학 문제집을 들고 아저씨 학원으로 슬쩍 가봤죠. 아저씨는 혼자 학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학 문제집을 들고 뻘쭘하게 들어오는 저를 보고는 벌써 질문할 게 생겼냐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책상 옆에 와서 앉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안 풀리냐고 물어보고는 엄청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아저씨는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3번이고 4번이고 천천히 설명을 다시 해줬고요. 그러다가 결국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는 아저씨 대박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감탄했죠. 그렇게 기분이 좋을 뻔했는데 아니 글쎄 아저씨가 저보고 수학 정말 못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가 그 말을 듣고는 빈정이 상해서 다시는 안 물어보러 온다고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아저씨가 장난이라면서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캔을 꺼내서 주는 바람에 마음을 풀었죠. 삼수하면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대학이랑 학과는 어디 가고 싶은지도 저에게 물어봐 주었고요. 그 무렵 혼자 외롭게 삼수를 하던 시절이라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저씨가 저에게 뭔가를 물어봐 주는 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날 삼수하면서 세상 근심은 다 짊어진 것 같은 제 마음을 한참을 털어놓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아저씨랑 조금 친해지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 후로도 종종 문제가 생기면 아저씨에게 수학 문제집을 들고 물어보러 갔고요. 아저씨는 학원 수업하는 시간이 아니면 늘 반갑게 설명을 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종종 심심할 때 아저씨는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죠. 매일 스터디 카페에만 갇혀 있으니 심심해서 못 견딜 지경일 때는 간혹 아저씨네 학원에 질문 핑계로 수다를 떨러 가기도 했는데요. 아저씨는 제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이상하게 편하게 느껴져서 어떨 때는 한참을 아저씨랑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오기도 했네요. 한 번은 아저씨는 왜 결혼을 안 한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학원 일 하면서 수학이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할 시기를 놓쳤다는 거 있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길래 아재 개그 썰렁하다고 제가 엄청 면박을 주기도 했네요. 아무튼 아저씨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피곤했는지 삼수생인데 이제 공부하러 가야 하지 않겠냐면서 눈치를 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면서
저는 뻘쭘하고 민망한 마음에 후딱 일어나서 다시 스터디 카페로 돌아가곤 했죠. 아무튼 아저씨랑 수다를 떨고 오면 조금 기분 전환이 되는 듯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저씨랑 연락처도 교환하게 됐고요. 종종 톡으로도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저씨 학원으로 가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늦은 시간에 종종 물어볼 게 있으면 아저씨 집으로도 가곤 했죠. 우연히 아저씨 학원 문 닫는 시간이랑 제가 스터디 카페를 나오는 시간이 맞는 날에는 같이 집으로 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아예 아저씨가 일을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저도 공부를 정리하곤 했죠. 저는 톡 쏘기도 하고 툴툴대는 성격인데 아저씨는 그런 제 성격을 받아주는 푸근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아저씨랑 꽤나 친해지게 되었죠. 가볍게 장난도 치는 사이가 되었고요. 퉁명스런 제 성격을 아저씨가 잘 받아주다 보니 아저씨가 갈수록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언제부턴가는 질문하면서 옆에서 아저씨를 힐끔힐끔 볼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기도 했죠. 아저씨 향수 냄새도 너무 달달하게 느껴졌고요. 어떨 땐 저도 모르게 아저씨 목소리를 듣고 있다가 딴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해준 설명을 놓쳐서 이해를 못하고서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다시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죠. 학교 다니고 재수, 삼수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본 탓도 있었지만요. 아저씨는 제 또래 어린 남자애들하고는 다른 느낌을 저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남자는 와인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제가 아무리 쏘아붙여도 타격이 1도 없다는 듯이 다 받아주고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저도 아저씨에게 수학 문제 질문을 하면서 같이 있을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막 아저씨 말투도 따라하고 장난도 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는 한 문제가 답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면서 안 풀리더라고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집에 와 있었는데 쉬워 보이는 문제가 안 풀리니 분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았죠. 저는 아저씨한테 혹시 지금 질문하러 가도 되냐고 했더니 아저씨는 2층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는 다 주무셔서 저는 몰래 현관문을 열고는 2층 아저씨 집으로 올라갔죠. 아저씨는 다행히 안 자고 노트북으로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었나 봐요. 아저씨는 방 한가운데 큰 밥상 같은 걸 펴놓고는 그걸 책상으로 썼는데요. 그 옆에 나란히 앉아서 아저씨에게 설명을 들었죠. 알고 봤더니 제가 근해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아무리 풀어도 맞는 답이 안 나왔던 거죠. 아저씨가 결국 설명해줘서 해결은 했는데 아저씨는 삼수생이 이런 것도 모르냐고 저를 놀리면서 꼽을 주는데 아저씨가 너무 미운 거 있죠. 근해 공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던 것뿐이거든요. 진짜로 하늘에 맹세하는데 근해 공식을 제가 정말 몰랐던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난 거였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사납게 눈을 흘기면서 아저씨를 막 꼬집었죠. 아저씨는 저를 막으려고 제 손을 잡고 저는 꼬집으려고 난리를 치고요. 한참 실랑이를 벌이긴 했는데 둘이 엄청 꽁냥대면서 재미는 있었던 것 같네요. 결국 아저씨가 이제 그런 말 안 하겠다고 그만하라고 사정하는 걸 듣고는 멈추긴 했는데요.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은근슬쩍 몸이 닿게 되니까 잠시 후에 조금 민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책을 챙겨서 내려가 보겠다고 하고는 후다닥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아까 장난치다가 아저씨가 제 팔목을 잡았던 그 느낌이 생각이 나더니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얼굴에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무렵 이상하게 아저씨랑 있으면 기분이 좋고 즐거운 게 이거 썸 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는데요. 정신 차리자고 수능이 코앞이니 공부 빼고는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책을 폈죠. 그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또 아저씨는 완전 삼촌뻘이잖아요.
아무튼 일단 수능을 끝내놓고 생각해야겠다고 자꾸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억지로 책을 들여다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공부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자꾸 아저씨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아까 아저씨가 보던 영화를 같이 보고 올 걸 그랬나 하는 정신 나간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아저씨 향수 냄새도 또 맡고 싶고 그렇게 산만한 생각에 그날은 책을 펼쳐놓고만 있다가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래도 삼수생이니 정신을 차려야 하잖아요. 사수생이 될 수는 없다는 각오로 당분간 아저씨를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마음을 추스르곤 했던 거죠. 아무튼 그 후로 아저씨에게 공부를 물어보러 가는 횟수는 조금씩 줄였어요. 시험이 다가오다 보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미흡했던 공부를 하느라 바빴거든요. 스터디 카페에 가서 진도가 밀려있는 인터넷 강의를 종일 들어야 했고요. 공부한다고 잔뜩 사뒀던 문제집은 대다수 풀지도 못한 상태였지만 또 파이널 교재라는 걸 새로 사서 그걸 푸느라 바빴죠. 수능이 100일도 안 남은 시점부터는 하루도 안 빼놓고 스터디 카페에 가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눈앞에 불부터 끈다는 말처럼 그 무렵에는 저도 정말 열공하는 삼수생이었던 거죠. 그 무렵 질문하러 가지도 않고 제가 연락도 잘 안 하는 게 이상했던지 아저씨가 한 번은 카톡으로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요새는 질문하러 안 오냐면서요. 저는 삼수생 공부 방해하는 거냐고, 올해도 대학 못 가면 책임질 거냐면서 수능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마시라고 장난반 진단반으로 앙칼지게 답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로 정말로 답이 없더라고요. 신경이 조금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워낙 다급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는 못했네요. 밥 먹을 때만 집에 잠깐 들렀다가 스터디 카페에 가 있는 바람에 아저씨는 통 못 봤고요. 그렇게 날이 쌀쌀해지는가 싶더니 어느덧 11월이 되어서 수능이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이 되었어요. 그날도 공부하다가 집에 늦게야 돌아가게 되었는데 집 현관문에 봉지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안에를 보니 초콜릿이랑 작은 쪽지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아저씨가 걸어두고 간 거였죠. 시험 잘 보라면서요. 바빠서 요즘 통 못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를 안 잊어먹고 신경 써주고 있구나 싶은 생각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죠. 2층 창문을 보니 불이 켜져 있는 게 아저씨가 안 자고 있는 듯 했지만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요. 괜히 아저씨 보러 올라갔다가는 그동안 밀린 이야기 털어놓느라 밤을 새울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서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결국 대망의 그날이 와버렸고 저는 인생 3번째 수능을 보게 되었어요. 우주의 기운이라도 받아서 시험을 잘 보고 싶었지만 성적은 아주 눈꽃만큼 오르는 정도에서 그쳤더라고요. 대충 가채점을 해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의 간호학과는 택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올해는 무조건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가기로 했죠. 수험생 생활을 더 이상은 하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수능 보고 며칠은 친구들하고 고삐 풀린 것처럼 놀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아저씨에게 연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죠. 그리고 먼저 연락하기에는 왠지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느낌이기도 했고요. 아저씨가 먼저 연락해줬으면 했는데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후에 아저씨를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엄청 반가운 기색을 하면서 시험 잘 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번 수능도 망했다고 푸념을 늘어놓았죠. 아저씨가 알려준 거 하나도 안 나왔다고 쏘아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능을 봤으면 저에게 연락해서 결과를 물어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저씨는 제가 못 봐서 상심하고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연락을 기다렸다고 했죠.
아저씨는 연락을 먼저 못해서 미안했던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는 저보고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물어봤죠. 제가 화장한 걸 처음 봤나 봐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조금 좋긴 하더라고요. 예쁘다는 말을 얼마 만에 들어보는 건지 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랜만에 대화라 어색함도 조금 있어서 잠깐의 정적이 흐르기도 했는데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말을 했어요. 아저씨 쉬는 날이 언제냐고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 술을 사달라고 했죠. 아저씨는 술 마실 줄 아냐면서 놀라는 눈치기는 했는데요. 제가 애초에 성인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일요일 저녁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는 그날 만나기로 했어요. 아저씨가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준 것도 좋았고, 그냥 오랜만에 잠깐이라도 대화를 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일요일에 약속을 잡은 것도 기다려졌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일요일이 되어서 우리는 번화가에 있는 호프집으로 갔어요. 아저씨랑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몇 달 만에 아저씨를 마주한 거였지만 어색한 기운은 금세 사라졌고요. 올해는 어느 대학이든 무조건 갈 거고 앞으로는 수학은 쳐다도 안 볼 거라고 아저씨에게 장담을 했죠. 아저씨는 수학이 무슨 죄냐면서 또 저를 놀려댔고요. 우리는 또 옥신각신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요.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아저씨랑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니 너무 좋더라고요. 왁자지껄한 호프집 분위기도 좋았고 술도 맛있었고요. 제 까칠한 성격을 다 받아주는 아저씨도 너무 좋았어요. 그때 확실히 알았죠. 제가 아저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요. 수능 공부한다고 억지로 그 감정을 억눌러 왔지만요. 제 마음을 깨닫고 나니 자꾸 입술이 마르는 것 같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앞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왜 그렇게 멋져 보이던지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아저씨가 좋아진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술도 꽤 마시고 시간도 많이 지났을 때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적당히 취한 기분도 좋았고 보호자 같은 아저씨가 옆에 있는 것도 좋았어요. 그렇게 아저씨랑 밤길을 천천히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집 앞에서 저는 술 기운을 빌려서 아저씨에게 입을 맞추고 말았어요. 정말 가볍게요. 그리고 저는 아저씨 집으로 가서 조금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고요. 아저씨는 난처해하는 듯 했지만 길에서 저랑 신랑 이야기가 조금 그랬는지 같이 올라가자고 했죠. 저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저씨 손을 잡았는데 아저씨 손이 참 따뜻했어요. 제 손을 뿌리치지도 않고 가만히 잡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다 늑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다시 아저씨를 끌어안았죠. 아저씨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안 되긴 뭐가 안 되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를 밀어내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아저씨와 사랑을 나누고 말았어요. 안 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사랑을 나눌 때 아저씨는 저를 정신을 못 차리게 하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아저씨가 너무 좋았어요. 평생 잊지 못할 연애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폭풍 같은 사랑이 끝이 났고요. 그날 술까지 먹고 아저씨랑 그런 일까지 있다 보니 제가 피곤했나 봐요. 사랑을 나누고 난 이후에 저는 잠깐 잠이 들었고요. 아저씨가 조금 있다가 집에 가서 편하게 자라고 깨워주는 통에 간신히 일어나서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날은 내려가서 양치만 대충 하고는 바로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아저씨랑 사랑을 나눈 게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너무 좋았고 만족스러웠어요. 어제 일을 생각하니 웃음이 저절로 새어나왔죠. 저는 바로 아저씨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책임지라고요.
아저씨는 학원에 일이 있어서 일찍 출근했다면서 이따 저녁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맨정신의 아저씨를 다시 마주하니 어제 일이 생각이 나면서 민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손해보는 것 같긴 하지만 아저씨가 사귀자고 하면 받아줄 테니 빨리 고백하라고 저는 아저씨를 몰아붙였고요. 아저씨는 뭘 그런 낯뜨거운 말을 하라고 하냐면서 머뭇거렸는데요. 그럼 어제 일은 뭐냐고 따지듯이 물었더니 아저씨는 못 이기는 척 저에게 사귀자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죠. 민망했는지 아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3월에 대학에 갈 때까지 제가 시간 여유가 많다 보니 주로 아저씨 시간에 맞춰서 데이트를 하곤 했죠. 아저씨는 여전히 까칠한 제 성격을 잘 받아주었고요. 저를 많이 예뻐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나눌 때는 온갖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건 처음엔 너무 해괴망측한 느낌이 들어서 아저씨에게 변태 같다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그런데 알아두니 좋기는 하더라고요. 아저씨도 좋아하고 저도 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참 진하게 연애를 즐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른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저씨랑은 주로 주말 데이트를 하게 되었죠. 참 저는 아주 먼 지방의 간호학과에 추가 합격이 되어서 결국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대학교 3학년이고요. 아직까지도 아저씨와의 연애는 이어지고 있어요. 아저씨는 아직도 그 2층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쏘아붙이는 저를 아저씨는 늘 받아주는 편이라 우리는 안 싸우고 오래가는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아직은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길들여져 있고 서로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 사이니까요. 아저씨가 10살만 젊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 집에다가도 당당히 우리 관계를 밝히고 아저씨랑 결혼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말이에요. 저도 현실적으로 아저씨랑 영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연이 허락하는 그날까지는 아저씨와의 이 연애를 마음껏 즐겨볼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